한 컬럼니스트가 일간지에 며칠 전 쓴 내용이 화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다. 자, 민주평화당은 민생 우선주의로 갑니다. 이 추석 명절에 사실 가장 큰 화두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희는 삶의 현장을 다녀오는 길입니다. 민생의 가장 큰 현안은 불평등과 양극화입니다. 불평등 양극화의 뿌리는 땅값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오늘 정책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뿌리에 부동산 땅값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자산 형성의 꿈을 포기한 그 절망의 뿌리에 부동산 땅값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의 뿌리에 땅값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본 문제 중에 핵이 땅값 부동산 문제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촛불로 만들어진 이 정부의 부동산 땅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근본 뿌리를 건드려야 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정책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10만 평방킬로미터 300억 평입니다. 평수로 300억 평 가운데 산지가 200억 평입니다. 300억에서 200억을 빼면 100억 평이 남습니다. 100억 평 가운데 농사 짓는 땅이 60억 평입니다. 100억에서 60억 평을 빼면 40억 평이 남습니다. 그 가운데 아파트, 주택, 공장, 대지가 10억 평입니다. 40억 평에서 10억 평을 빼면 30억 평이 남습니다. 대한민국 국토 300억 평 가운데 10%인 30억 평이 나대지입니다. 이른바 값이 나가는 땅입니다. 30억 평. 이 30억 평을 30대 재벌 대기업이 10년 전에 8억 평을 소유했습니다. 30억 평 가운데 8억 평이 30대 재벌 기업에 속한 1,800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특히 2008년과 2010년 두 개 년도에 걸쳐서 무슨 배경이 있었는지 급등합니다. 그래서 10년 뒤 2017년에 30대 재벌 대기업 소속 1,800개 계열사가 가진 땅이 모두 18억 평으로 늘어납니다. 8억 평을 18억 평으로 늘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쓸만한 땅, 값이 나가는 나대지 30억 평 가운데 60%를 30대 재벌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경실련과 저희 당이 함께 분석한 그 토지 자료, 국세청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LG, 한화 등 우리나라의 10대 상위, 10대 법인, 10대 회사가 10년 전에 1억 평, 20년 전에는 4천만 평을 기업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2017년에 5억 7천만 평으로 늘어났습니다. 10년 사이에 4.7억 평이 늘어났고 20년 사이에는 5.3억 평이 늘어난 겁니다. 시가로는 근 1,000조 원 가까운 돈이, 그러니까 20년 전에 한 50조 정도 되는 땅인데 지금은 1,013조, 1,000조가 넘습니다. 1,000조 가까운 시세 급등,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런 속에서
이 기업이 기술 투자, 사람 투자, R&D 투자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땅 투자의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땅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자, 이 문제를 건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달 전 청와대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 집단에 의해서 삭제된 비업무용 토지라는 개념을 복원시키십시오 라고 대통령께 직접 요청했습니다. 원래 비업무용 토지는 중과세 해왔습니다. 토지에 대해 토지가액의 2%를 과세해 오던 것을 지금은 0.7%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와 업무용 토지의 경계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지금 재벌 대기업이 갖고 있는 토지는 전부 업무용 토지입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없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라는 구분 자체를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90년 5월 8일 5.18 조치가 있었습니다. 보수정권 시절인 노태우 정부입니다. 노태우 정부는 기업이 갖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6개월 내에 매각해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토지 공개념 도입과 함께 재벌 대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 정책을 편 것은 기업이 집중해야 할 것은 생산경제, 기술 투자하고 사람에 투자하고 R&D에 투자하고 생산경제에 투자할 일이지 불로소득 경제, 땅 투자에 정력을 쏟지 말라 하는 지극히 건전한 상식에 입각한 정책 위반이었고 집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2007년부터 기업들에게 부동산과 땅을 사재는 것을 사실상 장려했습니다. 비업무용 토지 개념을 없애고 중과세를 없애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10대 재벌 대기업은 1억 평에서 5.7억 평으로 30대 재벌 기업 1,800개 법인은 전체 8억 평에서 18억 평으로 이렇게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한 여윳돈으로 생산경제에 투자하도록 정책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촛불로 만든 정부가 가야 할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또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5대 재벌 기업의 경우 계열사가 230개였습니다. 2007년에. 그러니까 한 46개 정도씩 됐죠. 5대 재벌 기업이. 근데 이게 10년 사이에 370개로 5대 재벌 기업이 하나에 한 740개 정도씩 된 거지요. 이렇게 74개 정도로 늘었습니다. 230개 계열사가 370개사로 140개가 늘었는데 이 가운데 110개가 비제조업입니다. 비제조업.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이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임대회사, 부동산 관리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전문 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강남에 10조 원의 땅을 사서 105층짜리 빌딩을 짓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와 벤츠와 경쟁하려면 R&D에 투자하고 기술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젊은이들은 300인 이상 대기업 공무원 아니면 공기관 대기업 일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과외도 시작하는 것이 사교육이. 그런데 이 30대 재벌 기업의 1,800개 계열 회사가 일자리를 늘리려면 생산경제에 투자해야 하는데 불로소득 경제에 이렇게 열을 쏟으면 그 일자리가 늘어나겠습니까?
이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 이 정부가 개혁 정부라면 마땅히 해야 할 개혁의 대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 이 정부의 이 시기에 최고의 적폐청산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이 무엇인지, 또 양극화, 불평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30대 재벌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18억 평의 부동산 정보를 그 실태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노태우 정부가 공개했던 정보를 문재인 정부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국토부 관리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개인정보를 넘어서서 30대 재벌 대기업의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 비업무용 토지 절반이 넘는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한 18억 평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알아야 할 이유는 바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양극화, 불평등의 이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진정한 적폐청산이 시작된다, 진정한 개혁이 시작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 이 문제를 2달 전 청와대에서 제기한 바 있고 그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이 정부가 진정 개혁 정부라면 대통령 명령을 통해서라도 30대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즉각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평화당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총력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 국민 앞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민주평화당은 전국의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굳건하게 연대해서 약자 동맹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도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약자 연대 정신을 굳게 실천해 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